예.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그런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낯익은 인물 포착이 됐습니다. 정의연 관련 각종 의혹 속에서도 두문불출했던 윤미향 의원이 처음으로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난 겁니다. 잠깐만요. 맞습니다. 의장님 나가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했습니다. 본회의예요. 국감차장. 이거 첫 공식 활동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주에 이제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5월 30일부터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이 됐고 오늘 처음 열린 본회의장에 이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또 특히 이 국회의장단 선출하는데 이제 표결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21대 국회의원 신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회의장 참석과 이 표결을 통해서 뭐 전 국민 앞에 과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도 지금 윤미향 의원의 SNS를 한번 들여다봤는데 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접한 건 아니라서요. 내게 맡겨진 책무 그리고 또 있습니까? 예, 의원회관 530호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 의원회관 사무실 보좌관들이 참 많이 애쓰고 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분들의 일정에 방해될까 봐 방 안에서 주로 지낸다. 그리고 매일 아침 535 문 밖에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최진봉 교수님, 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 입장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서 본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자기가 뭐 강제적으로 두문불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530호 본인 사무실 앞에 너무 취재진이 장사진을 이루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스럽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게 되면 기자들이 엄청 취재 이제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일거주일투족을 지금 기자들이 다 대기하면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본인이 자꾸 나오게 되면 기자들이 몰리게 되면 옆에 있는 다른 의원들이나 국회 이제 뭐 의원회관 이쪽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두문불출한 것에서 언론들이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니 불가피하게 본인이 지금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을 비판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 본인이 나오면 어쨌든 프레시는 터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윤미향 의원이 뭘 하는지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일 주목되는 사람 중에 그렇죠. 사람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기자들은 뻗치기라고 그러잖아요. 저 앞에 지금 계속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회관이나 다른 의원들의 활동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나오지 않는 것이지 일부러 숨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첫 공식 활동의 소회를 오늘 저녁에 이제 본격적으로 SNS로 활동을 좀 시작하는 느낌도 있고요. 저 첫 공식 석상 활동인 만큼 오늘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윤미향 의원을 격려하는 모습도 간간히 포착이 됐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아까 잠시 얘기했고 지금 방금 전에 박병석 의장도 이제 얘기를 환담을 나누는 모습도 포착이 됐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스케치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더 중요한 좀 의혹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어제 차명주택 이 보유 의혹이 거듭 제기가 됐었는데 오늘 새롭게 나온 의혹이 하나 있다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윤미향 의원의 시누이가 있죠. 시누이가 이제 있는데 2012년도에 이 시누이 남편이 그러니까 집을 이제 이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당시에 근데 전세금을 이제 뭐 5천만 원 올려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한다. 전세금이 없어서 이제 이사를 한다라고 6천만 원 올려달라고 해서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이사하는 장면을 하면서 2년마다 이렇게 이사를 가야 되냐. 돈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본인이 한 5천만 원을 들여서 경남 함안에다가 집을 하나 삽니다. 집을 하나 사서 일단 돈이 5천만 원, 6천만 원 부족해서 일단 하는데 또 5천만 원을 가지고 함안에 집을 사요. 근데 2017년도에 이 집을 1억 1,500만 원에 팝니다. 근데 팔아서 이 대금을 어떻게 하냐면 다 윤미향 씨 의원 쪽으로 돈을 다 줘요. 즉 뭐냐면 자신의 이 판 대금을 윤미향 의원 쪽으로 다 이제 송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문이 이제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의문이 뭐냐 하면 아니 지금 시누이는 매년 이 전세금이 없어서 올려달라고 그걸 못해서 집을 작게 해서 이사를 가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바로 다음에 돈 5천만 원 들어서 집을 사고 또 나중에 그 집값이 올라서 한 1억 1천만 원까지 되거든요. 근데 집 판 돈을 그럼 자기가 집값이 없으면 자기 집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집을 늘리는 데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돈을 그대로 윤미향 씨한테 계좌로 보냈느냐라는 데 문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의 문제는 뭐냐면 그럼 애초부터 이 집은
신우이 집이 아니고 윤미향 의원이 본인 집 아니냐, 차명으로 소유했던 집 아니냐.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 부부가 실소유주 아닌가? 그렇죠. 예. 실소유주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명의만 실제로 신우이 명의를 빌려서 집을 샀고 나중에 이제 집이 올라서 그 판 대금도 그냥 자기가 가진 거 아니냐. 즉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을 이제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짧게 더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윤미향 의원이 SNS 통해서나 공식 보도자를 통해서 이 차명 주택, 차명 보유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불거졌나 하면 지난번에 윤미향 의원이 기자회견 했잖아요. 예. 그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곽상도 의원이 그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이제 등기부등본을 다 떼보니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2012년도에 그 신우이가 그 남편이 남겼던 여러 가지 이제 SNS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본인은 돈이 없어서 전세금 올려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작게 옮겨가는데 무슨 돈이 생겨서 집을 사고 나중에 그 돈을 전부 다 또 윤미향 의원한테 준 것인지 해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차명 보유 본인 집 관련해서 그러니까 신우의 집 관련해서 이것 말고도요. 또 하나 논란거리 있잖아요. 구자영차장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는 이 안성쉼터 관련해서도 이 다음 화면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쉼터 매각 과정에서 중개인이 아무리 높게 잡아도 4억 초반대인데 7억 5천만 원에 샀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증언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신동아가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안성 쉼터가 최근에 매각이 됐는데 이 매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정의연 사무총장이 이 건물을 좀 팔아달라라고 부탁을 받았던 이 중개업자를 취재를 해보니까 이 건물은 아무리 비싸게 잡아도 이 4억대 초반이 적정가인데 7억 5천만 원에 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당시 그 안성쉼터 주변 물건의 시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의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어떤 사연 때문에 이렇게 비싸게 고가로 매입을 했는지 이것에 대한 어떤 이제 의혹에 좀 실타래가 좀 풀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비싸게 주고 샀다는 얘기가 중개인을 통해서 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뭐 적정 가격에 그 매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4억 원대가 적정한데 7억 5천만 원은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 이런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 거래 과정에 어떤 다른 사연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이 수사의 초점이 좀 모아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의 부부의 집도 그렇고 완성 쉼터도 그렇고 뭔가 이 사고 파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조금씩은 의혹이 있는데 이게 좀 소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박민식 의원님 이 얘기를 좀 같이 해볼게요. 오늘 검찰이 또 안성 쉼터 관련해서 건설업체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의원 신문이 확신이 됐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발동이 됐거든요. 검찰 수사에 그래도 윤미향 의원이 성실히 임하겠죠? 제가 전망하기에는 이제 우선 검찰도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수사에 상당히 신중을 기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소환을 요청하는 시기가 좀 걸릴 것 같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다. 그런데 장기적인 전망을 보면은 윤미향 의원이 틀림없이 여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소환에는 응할 것이다. 자,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검찰에서 혐의가 중하다 해서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건은 상당히 중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검사라고 하면은 이런 상태로 하면 구속 수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검찰에도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박 의원님. 자, 그런데 이제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불체포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체포 동의안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슈퍼 여당 180석을 가진 여당이기 때문에 이 체포 동의안이 처리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부결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검찰에서는 불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불구속 기소를 하면은 재판이 한정없이 길어집니다. 그것도 1심 해야 되죠, 2심 해야 되죠, 대법원까지 가야 되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4년이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자기 임기를 다 채웠을 때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죠. 그런 걱정도 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처음으로 본회의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입니다. 윤미향 의원의 논란도 논란이지만 금태섭 전 의원 징계를 두고 민주당 내 여론도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금 전 의원 징계에 대해서 소신 발언했던 김혜영 최고위원 오늘 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징계에 관한 이 건은 금태섭 전 의원 한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헌법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때문에 다시 한번 당의 윤리심판원에 요청드립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심판하고 결정함에 있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수리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데요. 이해찬 대표 최고위가 끝날 때쯤 예정이 없던 추가 발언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당이 너무 지나치게 뭐라고 할까요?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최고위원님들, 당직자들 이야기 다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제 말씀을 드렸지. 이현정 의원님. 네. 그 이해찬 대표가요. 그 말을 최고위에 이제 발언을 덧붙인 이유는 요즘 뭐 함구령이니 입단속이니 얘기가 나오니까 뭔가 논란을 좀 자기가 가라앉히겠다. 자기 그렇게 한 적 없다라는 발언입니까? 그렇죠. 뭐 지금 이해찬 대표는 이제 8월 달에 임기가 끝나죠. 김영 최고위원이 뭐 이번에 낙선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 저렇게 소신 발언을 열일하는 걸 보면 그나마 그래도 민주당이 아직까지도 내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통로가 열려 있다라는 느낌은 솔직히 듭니다. 자, 근데 이해찬 대표가 이번에 선거 끝나자마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기억나실 겁니다. 예전에 열린민주당 시절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좀 더 겸손하겠다, 오만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해왔죠. 근데 이해찬 대표가 당선자들 첫 의원총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이 과거사 문제를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이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이제 징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는 투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비민주적으로 진행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의원이 기본적으로 국회에서의 어떤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그건 정말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 국회법이 분명히 규정해 놓고 있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이요, 2002년도에 법 개정을 하면서 들어간 조항인데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이 당의 강제적인 어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법으로 보장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국회법에 따른 국회법이 상위법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 당 강령이나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국회라는 어떤 하위법이거든요. 자,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하위법이 지금 상위법을 어긴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징계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해찬 대표는 여전히 나는 민주적으로 운영했다라고 강변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 있을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사실 재심 결과 나오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 이 감론 을박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사실은 저는 일종의 이중 징계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좀 현명하지 않았다 생각해요. 이미 징계했습니다. 오히려 경징계가 아니라 사실은 당시에 중징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거 앞으로도 민주당 내에서 꽤 시끄러울 것 같은데 최 교수님. 예. 뭐 이해찬 대표야 뭐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이 그립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이 장악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내에서 계속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건 좋지는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해찬 대표가 그 얘기를 한 게 당이 민주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대표를 하면서 비민주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예컨대 그러면 금태섭 의원 징계한 걸 잘했다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한 번도. 예. 또는 윤미향 지금 의원에 대해서 죄가 있다 없다 또는 뭐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당대표 입장에서 왜냐면 지금 저는 금태섭 의원에서 그렇게 징계한 거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 쓸데없는 행동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윤리심판원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대표 입장에서 그럼 윤리심판원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예컨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을 다 듣고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지 본인이 그걸 막 나서가지고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말씀 나오는 것처럼 언론에서는 자꾸 이제 막 입단속을 한다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언론의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한 본인의 불편함이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미향 의원 건도 지금 당장 그런 민주당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검찰 결과가 나와봐야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되고 저는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국회의원이라고 불체권 특권 이용하는 것 자체가 저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민주당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받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그런 부분을 압력을 가하거나 압박을 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뉴스탑 10 앞부분은 여의도 정치권 이슈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